경기도 군포시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동신문고 현장 해결률을 봤더니 평균 23.6%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구 1.5바퀴 거리를 돌았다는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홍보를 무색합니다. 지난 2009년, 10년 당시에 이재호 위원장 당시에는 약 370여 건의 민원사항 중에 200여 건을 현장에서 처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광제성은 없고 권고 권한만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여건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는 권익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은 균일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더라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과 관련해 업무의 균질성을 고민하고 해결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 권익위에서는 취약계층 고충 발굴을 위해 정례화된 회의 한 번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충 발굴과 이들의 생활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규제 고충 발굴 관련 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 접수건이 3배에 이르는 취약계층 고충 발굴에는 정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위원회 차원에서 고충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0월 이달부터 생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동신문고를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많이 못했습니다.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AI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의미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해보니 요즘 공직자가 유관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공직자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원장이 관련성 있는 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에 가서 강연을 하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장은 관련성 있는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남부발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국책연구원장들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비 총액이 무려 6,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강연 후 사례를 받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업무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연장이고, 이로 인해 사례금을 받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전체적인 취지는 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부패와 관련된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강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권고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행동 강령 위반 여부를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의 경우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강의 수입을 모두 신고케 하고 지정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연말에 불우이웃 등을 돕게 쓴다고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을 사적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 강연료 수령 관련 지침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훈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박승춘 보훈처장님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상임위원 대표 간사들의 합의로 회의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차장님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보훈병원이 지정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낡은 시설이나 부족한 진료과 등으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만이. 전체 308개 지정병원의 평균 지정 횟수는 3회이고 10회 이상 지정된 곳이 20년 지정되어서 20년 이상 해온 곳도 13군데나 됩니다. 리모델링과 진료과 추가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한 병원도 있으나 상당수 낡은 시설로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들,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위탁병원을 외면하고 먼 곳에 보훈병원까지 찾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위탁병원은 올해 모두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전 아까 우리 의료공단 이사장님께서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철저히 감사하신다고 하니까 믿겠고 보훈처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보훈 단체 만족도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해서 같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과당, 부당 청구가 있었던 병원이 있었다거나 불만이 높은 곳이 있다면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위탁병원 재지정에서 탈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료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5년까지 현재 수익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법에 수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법 조항을 개정하시렵니까? 네,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직종전환도 염려해야죠. 네, 사무직들 경우는 재배치가 용이할 텐데 생산직에 근무한 91명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좀 개개인의 개별 면담, 사정을 잘 살피셔서 네. 제지를 안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직이나 발령 등의 부당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익사업 종사자 배치가 잘 정리되면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증받은 자료가 3,707건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128건으로 전체 34%라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중 123건은 기증자료 특별전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했고 상설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늘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런 기증품은 호패, 미주지역 시 태극기, 대성학교 모포 등 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기증품이 다 특별 전시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시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전시라고 봅니다. 그런 기증자들의 어렵게 기증한 마음, 또 독립기념관이 전개하는 기증운동의 슬로건이 당신이 기증한 역사자료는 대한민국 역사를 지킵니다입니다. 네. 이 문구와 같이 기증자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가치 있고 희귀한 자료들을 기증하도록 유도하려면 해마다 열고 있는 특별 전시회 등을 보다 자주 열어서 네. 많은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해서 기증자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네. 또 국민들도 더 많이 독립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네. 이학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